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86번 도산판례 백선입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지난번에는 그 파산 신청 기각 사유인 남용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서경환 원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면책 1호죠. 면책 1호를 선고하신 분입니다. 언제? 1998년인가 99년. 그때는 서울중앙법원이죠. 중앙법원. 민사 50부. 지금처럼 파산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파산부는 아마 2000년도, 98, 99년, 2000년도에 아마 이제 독립된 걸로 아는데, 저희는 이제 99년이니까 연수원 때였네요. 그쵸? 이분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책 1호를 선고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산부에 많이 근무하시고, 지금 현재는 원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사안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4억 8,3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12일 제1심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죠. 1심 법원은 2007년 12월 28일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하면서 재산 목록상 자동차 내역 기재, 형사 판결문 제출, 친족이 재산 목록 제출,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제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제출, 개인 채권자 전부 및 채권자 20번, 22번에 대한 부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08년 1월 15일 위 보정명령에 따라 1245는 제출했고, 사망에 대해는 친족이 재산 목록에서 남편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를, 요즘 약간 좀 잘못 내신 건 맞죠? 과세 표준 증명서를 내봐야 재산 목록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세 세무부가 과세 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지적전산 자료 조회 그 당시에는 아마 저도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파산하다가 이제 뭐 누가 제출하고 이래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띈 거지.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 조회, 생존자 보험 가입 조회 결과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떤 관제인이 뭐 제출해라 그러겠죠.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한 거죠.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6항에 대해서 개인 채권자 한 명이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증빙서를 사유서를 첨부하였다. 그렇죠. 개인 채권자들은 부채증명서가 아니라 채무 확인서를 써서 자료 제출 송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서 그걸 확인해야 되죠. 좀 많이 미흡한 게 있었죠. 이 당시에는 대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1심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정을 명하거나 신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서류가 반 정도가 미비되니까 불성실하다. 채무자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항고심은 1심을 유죄해 기각. 채무자가 재항고하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죠. 채무재생법 309조 1항 5호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302조 2항 및 채무자 회생 규칙 72조에서 정한 첨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이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친족의 재산 목록은 그 부가세 증명서가 아니다. 배우자 남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혹은 뭐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보험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뭐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에 관한 자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제출해라 그래야 되는데 부가세 냈다고 말 안 듣네 해서 나가리 시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6항도 마찬가지죠. 개인 채권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채무자회생법 규칙에 따라서 그 채권자 목록 송부서, 뭐 자료 확인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새로 제출을 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란 얘기죠. 아무튼 1심 판사는 그 당시에는 사건이 워낙 많을 때죠. 막 4,000건 5,000건 들어올 때니까 제대로 이런 걸로 이제 기강을 잡는 거죠. 나가리 시키는 거죠. 기각. 그렇죠? 문 앞에서 문전엔 박대, 각하 내지 기각으로 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쫓아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때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이 파산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 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 증명 증빙 자료는 302조 2항 및 규칙 72조에서 정한 파산 신청 시 첨부 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파산 신청인이 보정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위 보정 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파산 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조차 부여 없이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다시 나오죠. 이 성형환 원장님 문제의 개인 파산 원격주의, 요전 평석하고 취지는 같습니다. 2004년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 파산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채권금융기관과 일부 언론에서 개인 파산 사건이 도덕적 해이, 법원의 부실심사를 부각시켰고 법원은 2007년부터 엄격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죠.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07년 5월 달에 관제인을 대략 그때 이제 16단도까지 있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판사들은 아마 한 8명? 9명 정도 됐을 거예요. 9명,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한 4, 5천 사건, 4, 5천 건 처리하는 거죠. 한 달에 4, 500건씩.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판사가 이제 자기 이제 아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관제인을 이제 그 각 단독별로 뭐 몇 명씩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거를 관제인한테 배당을 해줬죠. 엄격 심사를 위하여 신청 서류는 복잡해지고 소명 자료는 까다롭고 방대해졌죠. 문제는 이러한 신청 서류나 소명 자료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의 보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결과 법원별, 재판부별로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류의 편차가 심했죠. 우리가 옛날 그 지금 29종, 50종, 14종이 없을 때는 이 2007년도에서 2009년도, 10년도까지는 판사가 딱 하라는 것만 하면 됐습니다. 요거 좀 조사해봐라. 요거 소송 수기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라. 뭐 현장 방문해봐라. 그 당시에는 오히려 뭐 전반적으로 훑지는 않았어요. 왜? 판사가 이렇게 기록을 보고 문제되는 거는 딱 발견했거든요. 아, 사행위 소송, 사행위가 있었어. 사행위 소송. 뭐 증여가 있었어. 아, 그다음에 보험이 뭐 넘어간 것 같아. 그럼 보험 뒤져봐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편파 변제가 많아요. 그럼 편파 변제에 대해서 부인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 관련해서 협의 분할로 포기했다. 그러면 그 상속 관련 소송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떤 관제인인지 누가 몰라도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니까 2010년도, 그때 이제 11년도죠. 시범재판부를 통해서 최소한 요거는 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래서 35개인가? 한 4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이제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해서 필요 없는 거를 제거를 했죠. 그래서 29종으로 딱 이제 확립이 됐었죠. 서울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도에 다시 나중에 나옵니다만
14가지로 이제 쳐낸 거죠. 그 역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재판부의 보정 영역에 불응하면 신청이 불성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이제 일반화되었죠. 그렇죠? 말 안 듣는다. 그렇죠? 입법 내가 나옵니다. 미국은 어떻냐? 미국 연방파산법 707조 A3은 법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배드페이스를 명문의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2005년 파산법 30조 2호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를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파산법 21조에서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의 심사와 보정 및 이에 불응한 경우 각하하는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입법론은 우리 법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법령상 요구하는 신청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기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념이 모호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를 기각 사유로 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남겨둘 필요가 없죠. 우리 법에서는 309조 2항에서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파산법에는 파산 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하는 기각 근거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게 다 있으니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의 판단 기준 309조 1항 5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의 의미는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대상 결정처럼 신청서와 첨부 서류 심사 단계로 국한하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인이 파산 신문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신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 결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302조 2항 및 규칙 72조에서 정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합니다. 302조 2항 및 규칙 72조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뭐가 있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진술서입니다. 뭐 가족 얘기 안 나와요. 친족 얘기 안 나와. 그렇죠? 대상 결정에서는 1심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 재산 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 증빙 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그 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여기 채권자 목록은 있지만 부채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친족 재산 목록 제출하라고 없죠. 이건 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유로 기각시킬 수 없다. 한번 대상 결정은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도산상 대일은 채무자의 특수성, 일단 주거가 불안정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무자들은 사실 뭐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일단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죠. 가정도 깨지고 그렇죠? 심신, 육체적, 정신적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적 파탄이 모든 그 어떤 인생 파탄으로 이어지죠. 그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범생처럼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인인데 뭘 해라 그랬으면 안 하면 저거겠지만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일단 늦죠. 그렇죠? 늦으면 뭐 짜증은 나지만 기회를 줘라. 그래도 서류를 갖고 왔으면
마음에 안 들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탁탁탁탁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탁탁탁탁 갖춰 들어오는 사람. 지금이야 이제 많이 뭐 좋아졌죠.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2007년 초창기, 그렇죠? 사건 뭐 수천 건씩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종래 보정명령으로 광범위한 첨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바로 파산 신청 기각하던 하급심 실무는 이 대상 실무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 대상 결정에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 목록은 법령에서 정한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그 보정 불이응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결정의 취지를 이어받아 대법원은 채무자의 모친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채무자의 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 출처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요구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대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죠?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564조 제1항 3호죠.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이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이걸 이유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불허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론 2019년 6월 법원 행정처에 설치된 희생파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인의 의원, 예전에 이 책을 쓴 오수근, 이 책이 쓴 스님분이 아니라 이 책을 나오게 계기가 된 오수근 교수님이 위원장이었고 지금 다른 분일 겁니다. 그래서 회생파산위원회 뭐 교수 몇 분, 변호사 몇 분, 그다음에 이제 뭐 판사 몇 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직역에서 파산 회생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 실무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이제 9명이 위원회에 있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에 건의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희생파산위원회에서 개인 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를 권고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때부터 이제 간소화 노력이 계속 있었죠. 2019년 6월부터.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태스크 TF팀을 만들어서 관제인, 신청대리인 쭉 해서 이제 법원, 아마 원장님이 그때 수석부장님이었는데 직접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한 변호사님이 제가 아시는 분인데 후배님인데, 그때 이제 저한테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없애고 이거는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지적전산 자료를 없앴어요. 저는 그거는 필요 없다. 행법상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날짜 연도를 딱 특정하면은 모든 재산 무관할로 전국관할로 해서 다 나오는데, 지적전산 자료조에는 현재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만 특정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는 필요 없다. 상속재산이나 배우자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 그거 하나 없애자. 그래서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말대로. 근데도 여전히 뭐 요구하는 변호사들 많아요.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 좀 서류들 사실 관제인이 냉철하게 수십, 10년 이상 관찰해 보면 필요 없는 서류나 이런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해서 이때 이제 여름부터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2019년 가을에 열심히 이제 해서 2020년 그렇죠? 2월 달부터 그렇죠? 1월 20일부터 나오네요. 그렇죠? 채택하여 대법원은 전국 도산 담당 판사 간담회를 개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규를 개정했고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예규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표준 양식을 정비하고 법원별로 서울은 29종이었죠. 뭐 29종도 이거 제가 그때 시범재판부 할 때 관여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시범재판부 및 나중에 이제 시범재판부 때는 35종이었고 정식으로 이제 출범할 때 그때에도 이제 추리는데 관여했죠. 어떤 법원은 50종, 60종입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동차 등록 원부만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증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증권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 내역에서도 보험증권 사본까지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사실 필요 없거든요.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 조회 결과서하고 유지실효 해지, 거기다 환급금 내역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손해보험 중에 뭐 주말 휴일 상해 이런 거는 다 필요도 없죠. 그쵸? 그리고 다 빼줬죠. 생명보험 위주로 해라. 아무튼 29종, 서울은 29종에서 이르던 서류를 14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이게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이에요. 왜냐면 예규에 따라서 표준 양식을 정비한 거기 때문에 전국 법원 들어갈 때 일단 14종으로 간소해서 내도 됩니다. 춘천이든 뭐 수원이든 의정부든. 다만 아직도 현 지역 법원에서는 그 기존에 뭐 수원 같은 경우 54개인가 그 계속 유지하고 있죠. 서울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쳐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관제인도 불안하고 법원도 불안하고. 근데 14종으로 한다 그래서 관제인을 믿어야죠. 관제인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동안 쌓인 축적된, 그죠? 10몇 년 했잖아요. 16년, 그죠? 20년 한 분도 있고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채무자가 이 법을 뚫고서 좀 요령으로 아니면 부당한 목적을 내세워서 파산 면책을 받으려는 시도는 다 좌절시킬 수 있죠, 사실은. 14종으로 이제 간소화했습니다. 종전에 파산관제인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그쵸, 배부자, 제가 늘 얘기하죠. 부모, 배우자, 자녀, 배부자. 이거 다 컷시켰죠. 필요할 때는 하라. 필요할 때만.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래? 그럼 상속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개 띄워오라고 요구하죠. 말소자 초본.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 다음에 뭐 지적전산 자료. 그죠? 세 개만 딱 갖고 오면 사망일자 나오고, 사망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고,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가 부과되죠. 아, 그러면 2차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관제인이 직접 띄죠. 이제 띄고 그 다음에 너는 호적 재적 등본 띄워와라. 부모님 그 몇 형제인지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상속지분 딱 계산하고 끝이죠. 지적전산 자료는 혹시 뭐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지만 뭐 그렇게 아까 지적전산 자료는 채무자권 없애도 이건 띄워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끝나죠. 상속. 배우자 이혼했어요. 1년 전에. 뭐가 재산 분할 있는지 없는지 띄워와라. 말 안 들으면 사실 조회해라. 자녀. 뭐 이렇게 해봤더니 자녀 명의로 뭔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셀 수도 있죠. 일부. 완벽치는 않습니다. 세상에. 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벽을, 엄청난 장벽을 쳐놓고 야 파산 들어와라. 이거보다는 장벽을 다 낮추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그래도 희망이 보이죠. 초등학교 때 그 이런 저 뭐죠? 뜀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단 정도면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4단, 5단, 6단 들어가면 능력 있는 선수만, 능력 있는 학생만 뛸 수 있죠. 처음부터 한 6단, 7단 정도 해놓고 들어와 하면은 뭐 몇 명 못 뛰죠. 그렇죠? 시도도 하기 어렵죠. 왜? 걸려 넘어질까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은 말하자면 한 1단 정도만 넘어 1단이나 2단 정도 나서 누구나 다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장벽을 띠틀 장벽을 낮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